29번하고 이제 30번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요. 일단 29번, 30번. 29번은 좀 난이도가 좀 그나마 할만하고요. 30번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29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개의 점 ABC가 있는데 A 좌표는 주어져 있다, 얘들아.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있고요. 자, 밑줄 쳐.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나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나와 있는데 그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그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삼각형 ABC 넓이 한번 구해볼래? 라는 게 문제야. 자, 풀어볼게요. 봐봐. 일단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 어차피 삼각형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고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원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게. 알았죠?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자. 자, 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을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원 위에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근데 A라는 점은 나와 있다.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대략 마이너스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할게. 얘를 내가 A라고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자, B랑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원의 중심은 원점이라고 나와 있고 얘들아 근데 벌써 봐봐. A라는 점 나와 있고 원의 중심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뭐 하나 주어진 거니? 반지름 하나는 주어지고 시작하는 거야. 맞죠?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과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 맞지? 그럼 써놓고 시작할게. 반지름은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몇이겠구나. 루트 26이겠구나.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을 내가 찍을 건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어? 무게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있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1이래. 우리 잠깐만 여기서 우리 중3 때 배웠던 중2 때 배웠던 무게중심을 잠깐만 복습해 볼게. 자,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지?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세 중선의 교점인 거 맞지? 자, 내가 중선을 지금부터 세 개를 그릴 건데 얘들아 중선이라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이 중선인 거 맞아? 중선을 내가 몇 개를 그릴 수 있지? 세 개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됐어? 그랬을 때 이 만나는 하나의 점을 내가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우리 무게중심에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2대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얘를 내가 A, 얘를 내가 B, 얘를 내가 C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중선에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M이라고 하면은 이 M은 뭐야? BC의 중점이라는 소리야. 왜? 중선이니까. 맞죠? 자,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A라는 점이 나와 있다, 얘들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또? 무게중심도 나와 있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느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요 M이라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 맞아? 어떻게 구하면 돼? 자, A와 G의 몇 대 몇 외분점이지? 3대 1 외분점이네. 맞지? 그럼 3대 1 외분점 공식을 쓰면은 여기 있는 요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저기다가 내가 표시를 할게. 자, 3대 1 외분점이니까 대충 요 정도의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 3대 1이어야 돼. 우리 외분점 공식은 알고 있는 거 맞지? 외분점 공식을 쓰면은 자, 나는 바로 할게. 자,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4칸, 2칸이니까 여기 몇 콤마? 1 콤마. 자, 2가 되겠네. 여기가 뭐라는 소리야? 자, M이라는 소리야. 이 M은 여기 있는 요 M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당연히 BC라는 거는 BC의 어쨌든 중점이 뭐가 돼야 돼? M 돼야 되기 때문에 대충 내가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 대강 그릴게, 대강. 대강 뭔가 요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요 정도에 뭐가 있고 B가 있고 요 정도에 뭐가 있지 않을까? C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맞지? 하나 더 표시를 해야 돼. 자, 얘랑 얘랑 길이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래야지 얘가 무슨 선이니까? 중선이니까.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 한번 구해볼래? 라는 게 문제야.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까 한번 전략을 세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거 맞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BC 길이를 뭐라고 할까? 얘를 밑변이라고 할게. 그럼 밑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
현의 길이가 곧 밑변 길이인 거 맞아? 또 하나, 자, 높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저게 높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나 뭐 할 거다?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게 내 전략이야. 일단은 밑변부터 먼저 구할게. 즉 현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자, 우리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것도 중3 때 사실은 배웠는데 일단은 얘들아 우리 BC를 잠깐만 삼각형의 한 변이라고 읽지 말고 잠깐만 현이라고 읽어볼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M은 현의 중점인 거 맞지? 우리 원의 중심에서 현의 중점으로 내가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건 우리가 중3 때 배웠다 얘들아. 됐어? 이거 왜 그런지 잠깐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기다가 잠깐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현이 이렇게 있을 때 현의 중점이야. 그럼 얘랑 길이가 뭐 한 거야? 같은 거고 우리 원의 중심에서 현의 중점에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은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반지름이니까 둘은 뭐 할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왜? 반지름 길이 같을 것이고요. 여긴 공통이고요. 여기는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되겠지. 그럼 합동이니까 따라서 대응각인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둘이 합쳐서 180도니까 여기 몇 도겠구나. 90도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네요. 여기가 90도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 이 노란색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0,0과 1,2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루트 몇 되겠다. 루트 5 되겠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내가 뭐 하나 구해놨지? 반지름 구해놓은 거 맞아? 그럼 반지름을 내가 이렇게 쭉 그리면은 이 길이가 몇이니까? 루트 26이니까 자,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저기 있는 저 길이는 얘가 루트 2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게 뭐구나? 현의 길이의 절반 되겠지. 그럼 현의 길이의 뭐가 되니? 얘 2배니까 현의 길이는 즉 밑변 길이는 2루트 21 되겠네.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점좌표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 맞지? 그럼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우리 직선을 구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구할 거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좀 보자. 근데 기울기를 내가 알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은요. 이 노란색이랑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수직이라고 했던 거 맞지? 근데 하필 이 노란색 기울기가 0,0과 1,2니까 얘 기울기가 2거든.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밑변의 기울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1,2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쓸게. 우리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2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됐어? 요걸 내가 일반형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높이를 구할게. 자, 우리 점직선 거리는 알 거야, 공식을. 자, 점이 뭐라고 나와 있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꾸면은 자, 바꿔봐 한번. 자, 뭐가 나오냐면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 나올 거야, 아마. 정리하면 된다, 얘들아. 자, 이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 거리를 내가 h라고 할게. 높이니까. 그럼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두면은 그럼 마 5, 마 2, 마 5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붙이면은 거리가 뭐 나오는구나. 루트 5분의 12가 나오겠지. 얘가 곧 높이야. 그럼 내가 밑변의 길이도 구했고 높이도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할게.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루트 5분의 10인데 우리 유리화할게. 5분의 12 루트 5가 될 것이고 그리고 높이는 내가 밑변은 루트 26인 거 맞죠? 2 루트 21인 거 맞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은 약분 가능하지. 답은 5분의 12 루트 105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P랑 Q를 한 번만 구해볼래 라고 했으니까 P가 5, Q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7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 답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볼 건데 3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집중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칠판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지울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30번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너네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21번 문제라든지 30번 문제, 뭐 20번, 29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번호대인데, 여기 이제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고1 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추론하는 문제를요.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럴 때는 왜 이게 안 되고 저럴 때는 왜 이게 안 되고 이런 걸 너희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한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숨에 뭔가 바로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과정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자, 중심이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있대. 원의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대. 그치?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밑줄 쳐 1, 2라고 지금 나와 있어. 됐어?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내가 잠깐만 설명 좀 해줄게. 문제를 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2차 함수가 지금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겠지 사실은. 그치? 근데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어. 반지름은 무조건 몇이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대강 요 정도를 1이라고 할게. 그럼 원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원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됐어?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요. 그땐 원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지름을 그냥 내가 대강 1이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를 1이라고 할게.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여기 선에서 원이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구나. 그런 식으로 뭔가 원이 생성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 자,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이 몇 개래? 5개래. 이렇게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은 딱 5개라는 소리야. 이 상태에서 뭐 구하래? F20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으니까 결국 2차 함수식 구하라는 소리야 얘들아. 알았죠? 자, 밑에 있는 조건 좀 읽어볼게.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M이 무조건 1개 이상 존재한대. 됐어? 그걸 다 만족하는 원이 몇 개라는 소리야? 5개라는 소리야. 일단은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한 M이 존재한대. 1개 이상. 쉽게 말하면은 자, X축 N만큼, Y축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어떤 M이 존재해서 평행이동하면은 X축, Y축에 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은. 됐니? 근데 얘들아, X축 N만큼, Y축 N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볼게. X축 N만큼, Y축 N만큼이야. 그 말은 똑같은 거리만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뭐라는 소리야? 평행이동하라는 소리야. 원을 오른쪽으로 뭐 M칸, 위로도 M칸 이런 식으로 올리라는 소리겠지. 그럼 당연히 원 어디 있겠어? 요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 평행이동을 하면은. 그치? 근데 사실상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니? X축 N만큼 Y축 N만큼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가 자 길이가 똑같으니까 몇 도이지 않을까? 45도이지 않을까? 45도 방향으로 원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맞아? 또는 다른 표현으로 기울기 몇 자리? 기울기 1자리 직선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원을 움직이라는 소리야. 그게 곧 같은 말이야. X축 N만큼, Y축 N만큼이라는 말이랑. 그럼 지금부터는 X축 N만큼, Y축 N만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기울기 1자리 직선 느낌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좀 이해를 할게. 알았지?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M이 존재한대. 근데 그런 원이 몇 개래? 5개래. 그럼 이런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x축,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내가 대강 예를 들어서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 이 정도를 내가 y축이라고 할까? 얘를 기울기 1짜리 직선처럼 내가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런 원이 5개 있다는 거야. 봐봐. 여기다가 내가 그냥 아예 x축, y축에 접하는 반지름 1짜리인 원을 그릴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으로 오려면은 어떤 원이 와야 될까를 거꾸로 좀 고민해보자. 어떤 원일까? 그치? 기울기 1짜리니까 이렇게 내가 딱 그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원이 저기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그리자. 맞지? 이차함수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기울기 1짜리 방향으로 내가 뭔가 평행이동했을 때 x축, y축에 뭔가 이렇게 접하게 할 수 있는 원은 이 원 말하는구나. 이렇다는 소리야.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4분면으로.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원을 기울기 1짜리로 평행이동하면은 여기 있는 원으로 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 원이 있다고. 5개가 전체 합쳐가지고. 거꾸로 가자. 그럼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어떤 원이 여기로 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면은 또르르 움직일게.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은 대강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원이겠구나. 요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럼 이 원은 반지름 1짜리인 원인데 기울기 1 방향으로 내가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러한 m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원이 몇 개 있다고? 5개 있대. 이게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게. 이 5개 원의 중심좌표를 작은 거부터 x1부터 x5라고 했을 때 x1은 0이라고 나와 있고 x2부터 x5까지 더하는 게 20이라고 나와 있을 때 자, 뭐 답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문제야. 문제를 좀 대강 이해한 것 같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다시 말하지만 저기 있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저 원을 평행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문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거꾸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이차함수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을게. 됐어? 이게 내 전략이야. 자, x축,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원은요. 제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제 3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 4에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제 1에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지금 반지름 길이는 1짜리라고 나와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평행이동 해가지고. 맞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니?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원의 중심이 1,1 이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1, 마일 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1, 마일 되는 거 맞지? 됐어? 그럼 어떤 원이 결국은 이 위치로 올 수 있을까를 거꾸로 고민해보겠다는 소리야. 기울기 몇 자리로? 1짜리로 이렇게 와야 돼. 그 말은 봐봐. 원의 중심이 어떤 선을 타고 와야 돼? 기울기 1짜리니까 이 선을 타고 와야겠네. 맞지? 기울기 내가 1짜리인 거를 그린 거야. 이 선을 타고 와야지 여기에 딱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식은 y는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니까 y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요 놈과 요 놈에 내가 뭔가 정착하려면은 결국 어떤 직선을 타고 와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기울기 1짜리니까 자, 이 직선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1짜리니까 y는 x가 될 것이고요. 물론 여기 지나야 돼, 원의 중심. 맞죠? 자, 그리고 자, 여기로 정착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직선을 타고 올까를 고민했을 때 어떤 직선이라는 소리야? 요 직선 되겠죠. 얘가 되겠다. 얘가 뭐라는 소리야? y는 x-2가 되겠지. 자, 이 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얘들아. 왜? 원의 중심이 1, 마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럼 결론이 이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 빨간색 직선 위에 있어야지만 결국 내가 뭔가 기울기 1짜리 방향으로 타고 왔을 때 여기에 딱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무슨 말이야? 이런 데에 있는 원이 절대로 여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올 수 없다는 소리야.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됐죠? 그럼 결론이야. 원의 중심은 여기 세 직선 위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차함수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대. 그럼 결국은 얘들아, 이차함수 위에도 있으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원이 몇 개 있대? 5개 있대. 그런 원의 중심도 5개 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이차함수를 어떻게 그려야지
교점이 총 5개가 발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걸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참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은 교점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조금 더 연장을 할게 사실은.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그럼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은 반지름 일자리 원을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딱 정착시킬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몇 개가 돼버려 원이? 6개가 돼버리잖아. 우리는 몇 개가 되길 바래? 5개가 되길 바래.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이 참수가 어떻게 돼야지 교점이 총 5개일까? 총 5개일까? 직선 하나랑 이 참수와의 교점은 최대 2개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총 5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 2개, 1개가 되면 되겠구나. 2개, 2개, 1개. 아, 하나의 이차함수랑 하나의 직선이 뭐 해야 되는구나, 접해야 되는구나가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가능한 내가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될까를 딱 봤을 때 여기 딱 그릴게. 선생님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은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 2개, 3개, 4개 몇 개니까 5개이니까. 맞아? 됐니?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자, 뭐가 더 있냐면은 직선을 내가 이렇게 3개를 그렸지. 선생님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나요? 마치 위로 볼록일 수도 있지. 교점 몇 개야? 하나, 2개, 3개, 4개, 5개.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딱 옮겼을 때 여기에 딱 오는 거잖아. 아, 5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랑 무조건 뭐 해야 되는구나, 접해야 되는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그 중에서 원의 중심 x좌표가 제일 작은 게 몇이라고 나와 있어? 0이라고 나와 있어. 0. 그럼 어디가 0이라는 소리야? 얘가 0이라는 소리야.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은 얘가 몇이라는 소리야? 얘가 0이라는 거겠지. 됐니?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할게요. 이 경우부터 먼저 할게. 됐죠? 하나 더. 여기 0인데 요 직선 뭐였어? y는 x 플러스 2인 거 맞지? 여기 0,2가 되겠지. 그럼 0,2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여기를 뭔가 지나게끔 내가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렇게 지금부터 이차 함수가 뭔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교점이 딱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이고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5개 딱 있으면은 여기 있는 원을 내가 이렇게 옮기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딱 만족하겠네요. 맞죠? 그런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작은 거부터 x1, x2, x3, x4, x5라고 하자고 문제에 나와 있고 x1이라는 거는 몇이라고 나와 있어? 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지? 자, 일단 먼저 이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 자, 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이차 함수의 식을 내가 한 번만 좀 구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아,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예상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이차 함수식을 구할 거예요. 자, 문제 나와 있는 거는 뭐야? x1이 몇입니다. 0이라는 거 나와 있는 거 맞지? 또 하나, x2 더하기 x3, x4, x5까지 더하면은 이게 몇이라고 나와 있지, 문제에서? 자, 2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얘를 뭔가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차 함수 fx식을 구할 거야, 얘들아. 봐봐. 근데 기본적으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 이차 함수, 직선, 뭐가 나와 있지? 교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하자? 교점은 연립하는 거 맞지? 그래서 연립을 통해가지고 일단 식을 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이차 함수식을 지금 내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fx라고 할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그럼 지금 첫 번째, y는 fx랑 여기 있는 이 y는 x 플러스 2가 x1과 x5에서 뭐하고 있어? 만나고 있는 거 맞죠? 그 말은 둘이 연립했을 때 x1과 x5가 나온다라고 내가 식을 적을 수 있겠죠? 적을게요. y는 fx랑 x 플러스 2랑 연립을 하면은 이 방정식을 통해서 근이 x1과 x5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지. 하나 더. x1은 몇이야? 0이야. 하나 더 적는다. y는 fx랑 같은 방식으로 y는 x를 내가 연립을 하는 순간 x2랑 x4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은 x2랑 x4가 됩니다. 됐죠? 하나씩 더 적을게. y는 fx랑
y는 x-2를 내가 뭐 했을 때, 연립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은 x3로 유일하구나. 즉 얘가 중근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겠죠. 왜? 얘는 2차 방정식일 거니까. 그래서 내가 x3라고 적을게. 중근이니까. 됐어? 자, 우리 방정식에서 근 나오면은 대입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지? 근계수를 쓸 수 있는 거 맞지? 일단 뭔가 근에 대한 뭔가 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두 근의 합 위주로 내가 식을 좀 적을게. 그래서 적을게요. 자,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야. 얘들아, 암산할 거야, 지금부터. 얘가 식이 뭔지 모르거든? 잠깐만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게. 그럼 내가 얘를 넘긴 다음에 우리 두 근의 합 쓰는 거 맞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우리 x 앞에 있는 개수가 b 빼기 1인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1이야. 사실은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얘도 넘긴 다음에 내가 근계수를 쓸 거야. 근데 얘도 어차피 같은 이차함수야.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x 넘어가니까 ax제곱 플러스 b 빼기 1x라고 해서 위에 거랑 식이 어때? 똑같아. x항까지는. 물론 상수는 좀 다르다 얘들아. 어쨌든 두 근의 합은 방금 전이랑 뭐해?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x2랑 x4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1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얘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이렇게 넘겨서 두 근의 합을 적으면은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 넘어가면은 최고차항 개수는 a고 x 개수는 뭐니? b 빼기 1인 거 맞지? 그래서 얘랑 얘가 두 근의 합이 다 어때?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두 근의 합 x3 더하기 x3은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b 빼기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같다는 거야? 이들끼리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가 그 중에 몇이라고? 얘가 0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겠네. 아, x5랑 이 x3랑 같구나. x2 더하기 x4가 2x3랑 같구나. 이렇게 둘이 더한 게 2x3랑 같구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x3가 나온다는 거지. 봐. x3가 2개, 3개, 4개, 5개. 그럼 5x3가 20이니까 x3는 몇이구나? 4네요. 아, 무슨 말이야? 얘가 4콤마로 시작된다는 소리야. 물론 알 수 있지. 뭐 4콤마 넣으면 몇이니? 4,2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뭘 구했어 지금? 2차 함수 fx랑 요 직선의 교점, 중근의 좌표를 구했네. 4,2라고. 맞아?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럼 이제 fx식 구하자. 다시 이 식을 또 쓸게. 자,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x3라고 쓰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쓸까? 4, 4이구나.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 근을 하니까 사실은 이 식을 알 수 있는 거 맞지?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자, fx 빼기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4, 4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x 빼기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중근이 4니까. 또 하나, 최고차항계수 우리 뭔지 모르니까 잠깐만 내가 a라고 할 건데 우리 잠깐만 알 수 있는 게 f라는 거 뭘 지나니? 0, 뭘 지나? 아까 0, 아까 적어놨는데 0,2를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fx 여기다가 0,2를 넣어가지고 이제 fx를 구하면 되겠죠. 자, 넣기 전에 fx를 더 정리하자. fx는 a의 x-4의 제곱 이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x-2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0,2를 지나니까 0 넣으면은 2가 나와야 돼. 그럼 2는 0 넣으면은 몇이니? 16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16a가 4니까 a는 몇 나온다? 4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2차 함수식을 딱 구했고 a가 4분의 1이니까 딱 나온 거 맞죠?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니? 20을 딱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20을 넣으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아마 답이 뭐 나오죠? 네, 82가 나올 거예요, 아마. 답은 82예요.
근데 선생님, 요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내가 안 썼어? x1부터 x5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대. 물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진짜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큰 거 맞지? 근데 선생님 이거 안 써도 되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아까 기억나니? 사실은 교점이 5개가 나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 말고 하나가 더 있었던 거 기억나요? 봐봐. 위로 블록도 있었던 거 기억나니? 이거 말고 여기다가 내가 그냥 그릴게. 자, 어쨌든 교점이 5개가 나오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 말고 내가 위로 블록도 있다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자, 제일 작은 x좌표가 몇이었어? 반드시 0이어야 해. 그럼 0이어야 하는 거를 내가 만족하게끔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그렇지? 자, 요렇게 내가 여기도 이제 만나겠죠. 조금만 더 연장할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는 소리야. 봐봐. 교점이 하나, 교점이 2개. 여기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고 여기 3개, 4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렇게 될 경우도 있겠는데 아까처럼 제일 작은 게 0이면서 즉 0,-2를 지나면서 교점이 총합 5개인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왜 안 될까? 문제를 읽어봐. x1부터 x5 사이에서 최소값이 뭐래? 0보다 크대. 벌써 여기 있는 요 점이 뭐야? 0, 뭐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얘들아. 그럼 최소값이 몇이니? 마이너스 2인 거 맞지? 얘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위로 블록인 경우는 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아래로 블록으로 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자, 복습을 좀 하면서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자, 먼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주요 문항 풀이를 좀 마치고요. 네, 우리 수업 시간 때 좀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